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 70 이후 심리학.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달라집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숨차고 작은 병에도 오래 회복이 걸립니다.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피부는 주름이 잡히며 예전 같지 않은 내 몸을 보며 많은 이들이 나는 늙었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젊었던 시절의 내 모습과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이런 변화가 서글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 신기한 일입니다. 몸은 분명히 변했는데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내가 살아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 마치 20대처럼 몰입해서 보게 됩니다. 손주들과 놀 때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아이가 되어 함께 웃고 떠들기도 하지요. 심리학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몸은 분명히 늙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70대, 80대 어르신들에게 스스로 몇 살이라고 느끼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실제 나이보다 10년, 20년은 젊게 대답합니다. 이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활기와 호기심을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80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몸은 80살이지만 마음은 아직 40대 같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고 어디든 가보고 싶은 마음은 젊었을 때와 똑같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 할머니는 70살이 넘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시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시며 인터넷 쇼핑도 척척 해내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나이를 숫자로 세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손주와 함께 새로운 기술을 접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순간 마음은 여전히 젊은 날처럼 두근거립니다. 처음 뜨개질을 배울 때의 설렘,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할 때의 기대감,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야기꽃을 피울 때의 즐거움, 이 모든 감정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주관적 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스스로 몇 살이라고 느끼는지가 실제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이지요. 주관적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질병에도 회복력이 높으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75세라도 스스로를 60세 정도로 느끼는 분과 75세 그대로 느끼는 분이 있다면 전자가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나이가 젊을수록 실제로도 더 젊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젊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익숙한 것에만 안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젊음의 원동력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음악을 듣는지, 어떤 드라마를 보는지, 어떤 앱을 쓰는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알고 나면 새로운 재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70세가 넘어서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주에게 물어가며 겨우겨우 영상을 올리셨는데 이제는 구독자가 몇천 명이나 된다고 하시더군요. 자신의 취미인 목공예를 소개하는 채널인데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보러 온다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둘째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산책하기, 집안일하기, 정원 가꾸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움직이는 몸은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라디오 체조를 하신다고 하더군요.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지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상쾌하다고 하십니다. 꼭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으니까요. 셋째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쉽지만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젊어집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옛날 동창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안부를 주고받거나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 온라인 모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마음을 젊게 하는 좋은 자극이 됩니다. 넷째로 꿈과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든 작든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자체가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에 가기, 배우고 싶었던 악기 배우기, 써보고 싶었던 글쓰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한 할머니는 75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릴 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글을 모르셨는데 손주들에게 편지를 써주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야간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일기도 쓰시고 책도 읽으신다고 하더군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다섯째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여러 가지 변화와 상실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기 쉽지만 그래도 삶의 좋은 면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고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아직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실제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며 삶의 만족도도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섯째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땠다, 예전에는 이랬다 하며 과거에만 살면 마음도 그 시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물론 좋은 추억을 간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재와 미래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계획이라도 좋습니다. 내일은 어떤 책을 읽을지, 다음 주에는 어느 친구를 만날지, 다음 달에는 어디를 가볼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미래를 향해 열리게 됩니다. 일곱째로 웃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웃음은 정말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몸의 면역력도 높여주고 스트레스도 줄여주며 무엇보다 마음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재밌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 있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손주들의 엉뚱한 말과 행동을 보며 크게 웃어보세요. 웃을 일이 별로 없다면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웃는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째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가 좁아지기 쉽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마음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동네 노인정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고 나와는 다른 삶의 경험을 듣게 되며 때로는 내가 가진 지혜를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교류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아홉째로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만들기, 요리하기 등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즐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퇴직 후에 시 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문학적 재능이 있으신 건 아니지만 일상의 소소한 감정들을 시로 표현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시를 보여드리면 좋아하시고 그런 반응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끼신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을 부정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세월의 증거이고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겪어온 경험의 증표입니다. 젊음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들어가는 모습에도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삶의 연륜에서 나오는 깊이와 여유,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포용력, 이런 것들은 젊음으로는
가질 수 없는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70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건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나이를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몸은 어쩔 수 없이 늙지만 마음은 스스로 젊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움직이고 웃고 사랑하는 한 마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마음이 젊은 사람들이 실제로 수명도 더 길고 치매에 걸릴 확률도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음의 젊음이 몸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이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또한 마음이 젊은 어르신들은 가족과의 관계도 더 좋습니다. 손주들과 더 잘 소통하고 자녀들과도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고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도 적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 즐깁니다. 매일이 새롭고 작은 일상에서도 기쁨을 찾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몸의 나이는 거스를 수 없지만 마음의 나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젊게 유지하기 위한 작은 변화들을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거나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에 나들이를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아직 젊다. 나는 아직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나에게는 아직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다 보면 실제로도 더 젊게, 더 활기차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거울 속의 주름을 보며 한숨 짓기보다 내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여전히 젊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마음이 남은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